국어 교과서가 사랑한 중학교 소설 읽기. 꿩, 이오덕. 이오덕 작가는 경상북도 청송에서 태어났습니다. 1944년부터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시작하여 40여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. 우리말과 글을 바르게 다듬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였으며 특히 어린이가 쓰는 말이 곧 시이고 소설이라는 믿음으로 글쓰기 운동을 지속해 왔습니다. 진달래, 별들의 합창, 탱자나무 울타리 등 아이들을 위한 동시와 동화를 썼고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, 우리글 바로 쓰기 등을 편했습니다. 엄마, 정말 나 이제 학교 안 갈래요.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보리밥 그릇을 무릎 앞에 놓고 먹을 생각도 않은 용이가 투정을 부렸습니다. 야가 또 이런다. 치발 어미소 그만 썩여라. 3년이나 다닌 학교를 그만두면 어쩔래. 순이 봐라. 글 한자도 모르제. 순이는 기집애라서 그래도 괜찮지. 사내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면 어떡하려고. 순이는 뒷집에 있는 아이입니다. 작년에 학교에 입학했는데 하도 아이들이 공부딱지라고 놀려서 한 달도 다니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. 그래서 순이는 요즘 아침밥만 먹으면 책 보퉁이 대신 바구니를 들고 혼자 들러 나갑니다. 냉이를 캐는 것입니다. 나도 이제 4학년 됐잖아요. 남의 책 보퉁이만 메고 다니는 거 부끄럽다니까요. 글쎄, 그거 늘 하는 소리제. 제발 좀 참아라. 아이고, 없는 기 웬 수지. 그놈 애들은 왜 그렇게 못 살게 하나. 어머니도 밥숟가락을 들 생각을 안 하시고 한숨을 쉬시더니 또 말을 이었습니다. 야야, 너 아버지도 올해만 남의 일 하면 그만두실 기다. 한 해만 참아라. 부디 한 해만. 용이는 아버지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올해만 하면 그만두신다는 말에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. 정말 그만둬요? 올해만 하고? 너 장래를 생각해서도 그만두시게 해야지. 남의 산전을 얻어서 죽을 먹더라도. 용이는 된장국에 보리밥을 말더니 단숨에 퍼먹고는 책 보퉁이를 허리에 둘러매고 일어났습니다. 올해만 참으면 된다. 용아, 빨리 나와. 바깥에서는 벌써 아이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마을 앞을 지났을 때는 여러 아이가 되었습니다. 야들아, 오늘은 우리 고개 위에서 창꽃 좀 꺾어가자. 아직 꽃도 안 폈을걸? 병에 꽂아두면 빨리 핀단다. 그래, 꺾어가자. 새 교실에 환하게. 모진 겨울을 이겨낸 보리들이 푸릇푸릇 살아난 밭둑길을 걸어가면서 아이들은 모두 어깨를 우쭐거리며 향토 예비군의 노랫소리를 소리쳐 불렀습니다. 그러다가 산 기슭을 돌아 고갯길에 올라섰을 때 그들은 모두 용이 발밑에 책 보퉁이를 던졌습니다. 3년 동안 용이 어깨에 매달려 재를 넘어가고 넘어오던 책 보퉁이들입니다. 용이 아버지가 같은 동네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모두 용이까지 남의 짐을 날라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임마, 너 이제 4학년이 돼서 기운도 세졌잖아. 하나 더 날라라. 지금까지 같은 반의 아이들만 그렇게 하던 것이 오늘은 한 학년 위에 성윤이까지도 따라와 이렇게 말하면서 커다란 책 보퉁이를 놓고 갑니다. 책 보퉁이는 용이 제거까지 모두 7개나 되었습니다. 책 보퉁이를 용이에게 맡겨버린 아이들은 모두 소리치면서 산길을 달려 올라갔습니다. 올해만 참자. 용이는 언제나처럼 바위 밑에 가서 참나무 지게짝대기를 찾아와 책보퉁이를 모두 꿰어달았습니다. 그러고는 어깨로 가운데를 메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. 아침 햇살이 산 위에서 쫙 비쳐내렸습니다. 고갯마루까지는 산허리를 3번이나 돌면서 올라가야 합니다. 더구나 오늘은 책 보퉁이가 모두 한 학년씩 올라가서 그런지 굉장히 무겁습니다. 용이는 첫고비를 돌아가기도 전에 마른 잔디 위에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.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날마다 메고 올라가야 할 일을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. 더구나 5학년에 성윤이까지 맡기기 시작했으니 이러다가 올해는 지게로 져다 날라야 할지 모릅니다. 이걸 어떻게 하나? 저 밑에서 따라 올라오던 2학년, 3학년 아이들이 모두 책 보퉁이를 허리에 둘러매고 용이를 앞질러 올라갑니다.
그 아이들은 용이를 돌아보면서 저희끼리 무엇이라 수군거렸습니다. 헤헤 4학년이 됐다는 아이가 남의 책 보퉁이나 매다주고 참 못난 아이제. 모두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. 뭐? 못난 아이라고? 용이는 화가 났습니다. 벌써 고개 위에 다 올라갔는지 아이들의 고함 소리가 산 위에서 들려왔을 때 갑자기 용이는 눈앞에 있는 책 보퉁이들을 그냥 콱콱 짓밟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. 발밑에 돌멩이 하나가 밟혔습니다. 용이는 벌떡 일어나 그 돌멩이를 집어 힘껏 골짜기 아래로 던졌습니다. 돌멩이가 저 밑에 떨어지자 갑자기 온 산골을 뒤흔드는 소리를 치면서 커다란 뭉텅이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. 꼬공꼬공 푸드득. 그것은 온 산골에 가라앉은 공기를 뒤흔들어 놓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. 야, 참 멋지다. 날개를 쫙 펴고 꽁지를 쭉 뻗고 아침 햇빛에 눈부신 모습으로 산을 넘어가는 꿩을 쳐다보는 용이의 온몸에 갑자기 어떤 힘이 마구 솟구쳤습니다. 용이는 그 자리에서 한번 훌쩍 뛰어올라 보았습니다. 하늘에라도 날아오를 듯합니다. 용이는 발에 채는 책 보퉁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하늘 위로 던졌습니다. 휘잉! 공중에서 몇 바퀴 돌던 책 보퉁이가 퍽 소리를 내면서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용이는 두 번째 책 보퉁이를 집어던졌습니다. 또 하나, 또 하나. 마지막에 던진 작대기는 건너편 벼랑의 소나무 가지를 철썩 치도록 멀리 떨어졌습니다. 됐다. 용이는 이제 하늘이 탁 트이고 가슴이 시원해져서 저 건너 산을 보고 하하하 웃었습니다. 떠가는 구름을 따라 마구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. 내가 정말 못난 아이였구나. 이제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. 용이는 제 책 보퉁이만 허리에 둘러맸습니다. 그러고는 고개를 향해 날듯이 뛰어 올라갔습니다. 고갯마루에는 아이들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모두 손에 참꽃가지를 한 줌씩 들었습니다. 어떤 가지는 벌써 불그레한 꽃봉오리가 피어나려고 했습니다. 용이가 빈손으로 오네. 정말 저 새끼가. 임마 책보퉁이 모두 어쨌나. 용이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올라오고만 있습니다. 아이들이 용이를 빙 둘러쌌습니다. 너 책보퉁이 어쨌어? 이 새끼 죽고 싶나? 빨리 말해. 용이는 아이들을 한번 둘러보고는 조용히 그러나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이상하게도 책 보퉁이를 모두 날리고 나니 마음이 가라앉는 것이 조금도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. 너들 책보 말이지? 저 밑에 두꺼비 바위 아래 던져놨어. 뭐? 이 새끼가? 이 새끼 돌았나? 빨리 못 가져오겠나? 그러나 용이는 여전히 조용한 소리로 말했습니다. 나 이제 못난 놈 아니야. 이 새끼가? 요런 머슴의 새끼가? 이 새끼 맛 좀 볼래? 아이들의 발과 주먹이 용이를 덮쳐왔을 때 용이는 번개같이 거기를 빠져나 몇 걸음 옮기더니 발밑에 있는 돌을 두 손으로 한 개씩 거머쥐고는 거기 있는 커다란 바위돌 위에 껑충 뛰어올랐습니다. 그 몸놀림이 어찌나 재빠른지 아이들이 모두 놀랐습니다. 지금까지의 용이와는 아주 다른 딴 아이였습니다. 자, 덤빌람 덤벼. 누구든지 오는 놈은 이 돌로 박살낼 기다.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을 때 뒤에서 한 아이가 난 내 착보 가질러 갈란다 하고 달려갔습니다. 그 소리에 다른 아이들도 모두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나도 간다, 나도 간다 하고 달려갔습니다. 이놈 새끼 두고 봐라. 맨 마지막에 내려가면서 성윤이가 말했습니다. 오냐 임마, 얼마든지 봐준다. 용이 목소리는 한층 크고 자랑스러웠습니다. 아이들이 모두 와 하고 아까 올라온 길을 내려가는 뒷모양을 보면서 용이는 또 한 번 가슴을 확 펴고 하하하 웃었습니다. 나 인제 못난 놈 아니야. 그러고는 다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. 내일 아침에는 순이를 데리고 오자. 순이를 놀리는 놈은 어떤 놈이고 용서 안 할 기다. 용이는 돌아서서 햇빛이 눈부신 내리박지 길을 바라보았습니다. 이제는 단숨에 학교까지 뛰어갈 듯합니다. 하늘에는 하얀 구름 한 송이가 날고 있었습니다. 용이는 훌쩍 한번 뛰더니 마구 두 팔을 내저으며 내리달렸습니다.
그것은 마치 한 마리 꿩이 소리치면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.